화재 관련 내용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화재가 난 지 17분 만에 인근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호텔과 기계식 주차장이 연결된 통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텔 본관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또 휴일에 투숙객이 많은 호텔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제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훨씬 더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최악의 호텔 화재 사고가 이제 그 1971년에 대연각 호텔 화재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166명이 사망을 했는데 객실이 222개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텔은 연면적은 작긴 하지만 전체 객실이 230회, 그에 준하는 정도 규모여서 자칫 훨씬 더 큰 인명피해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화재였습니다. 예, 그나마 빨리 진화가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뼈대만 남고 다 탔더라고요. 현장 취재해보니까 이 주차장의 외벽이 알루미늄 합금 패널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좀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호텔은 2015년도에 신축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의정부의 대봉 그린 아파트 화재 이런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이 빠른 화재가 2015년, 2017년도에 발생하면서 이후에 법적인 화재 성능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판넬로 되어 있고 이 알루미늄 재질은 이 가볍고 시공하기는 편리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녹는 점은 철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660도씨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화재가 어느 정도만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녹아내리는 그렇게 좀 화재에는 취약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패널 내부에 단열을 위해서 또 단열재를 넣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또 난연성, 불연성 때문에 또 화재가 더 빨리 확산되기도 합니다. 예. 화재 당시 영상을 보면 불꽃이 여기저기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알루미늄 패널로 지어진 건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50도씨 이상만 되면 타기 시작하는 나무처럼 알루미늄 패널도 600도씨가 넘어가면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요. 사실은 그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건축 자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루미늄 패널과 또 그 내부의 심재가 화재 안전에 대한 불연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하면 상층으로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주차 타워는 이 콘크리트 구조로 외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게 대부분의 추세인데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법이 강화되고 더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추더라도 소급되지는 못하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훨씬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불이 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1층부터 18층까지 통로로 연결돼 있고 이제 소방당국의 발표를 보면 차량이 불에 타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하나의 거대한 굴뚝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18층 규모이고요. 그 측면에 설치된 주차 타워가 다행히 본 호텔과 이제 구획되어 있긴 한데요. 18층 규모의 주차 타워는 한 층에 차가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략 2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십 대의 차량이 층층이 철골 구조 내부에 쌓여 있는데요. 그 내부는 차량이 회전하면서 넣고 빼게 되니까 어떤 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통로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화재가 그리고 연기가 상부로 확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곳곳에 기계식 주차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화재가 발생하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화재 사고도 정확히 조사를 해보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어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대를 많이 주차할 수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작게 지어지는 근생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탈 것이라기보다 또 화재를 훨씬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기차 위험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 타워는 좁은 평면뿐만 아니라
불이 확산하기 쉬워하는 상불의 화재 확산을 훨씬 더 부가시키기 때문에 예. 기계식 주차 타워를 짓지 말자는 말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짓게 된다면 인근과 완벽히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는 구조를 구획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화재 감지시설, 소방시설, 소화시설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뭐 5분에서 뭐 10분 사이에 불길이 꼭대기층까지 치솟았다. 이런 말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보 영상을 보면 투숙객들이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거나 혹은 대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창밖으로 수건을 내밀고 흔드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화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까? 네, 일단 그 건축물이 고층 건축물이 고층화가 돼 있는데 지금 경보에 대한 화재 방송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법적으로 해당 건축물은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어갔을 때 화재 방송을 전관으로 내보내면 병목 현상으로 오히려 피난의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좁고 높아지는 지금의 건축물에서는 좀 고층에 계시는 분들이 저층에 발생한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작년에 개정된 소방법에서도 이제 과거에 5층에서 11층으로 강화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18층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경보 설비, 비상방송을 설치했더라도 저층부의 화재가 자동으로 신속하게 위로 알리지 못했을 겁니다. 일단은 경보가 늦는 부분에서 또 위험한 부분은 지금 체크인을 165실, 전체 203실 중에서 165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실에 한두 분만 있어도 벌써 200분이 넘는 분들이 계셨던 거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호텔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런 심야 시간대에는 투숙객들은 가장 많은 상황이 되고 또 그 호텔 내부의 지리를 잘 알고 안내해야 되는 관리인들은 가장 적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디 객지에서 호텔이나 이렇게 투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건물 내부의 피난 경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에서 좀 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완강기 같은 경우는 10층까지만 법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11층 이상에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에 11층 이상에서는 계단으로 연기 유입을 막는 특별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처럼 높은 고층 호텔 같은 경우는 피난 시에는 계단을 통한 피난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예. 근데 이번 사례를 보면 불이 호텔로 직접 옮겨붙진 않았지만 연기로 인한 피해는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과거의 대연각 호텔에서는 이 연기 때문에 초기에 엄청난 피난 저해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대형 화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건축물에서는 연기의 확산을 막고 또 확산되더라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또 따져볼 일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보여지는 상황에서 화재 원인은 예단할 수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주차 타워가 본 호텔동과 화재 안전적으로는 구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연기 확산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계단 한 계단을 열어서 계단 내부에 연기 유입이 안 되고 특별 피난 계단의 제한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그 내부로 연기가 더 이상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그 화재에서 증명이 된 건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오히려 섣부르게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른 또 인명사고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당부드리지만 사전에 투숙하시기 전에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큰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인데 이런 화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